중앙 아메리카의 빽빽한 밀림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의 마야 제국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의 옛 영화를 상징하는 이들은 밀림 한가운데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명보다 수많은 수수께끼들을 품고 있는 고대 마야 문명인데요. 멕시코 남부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는 탐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열대 밀림지대입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800km나 떨어진 이곳에 고대 마야 문명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팔렌케가 있습니다. 밀림 속에 잠들어 있다 무려 800년 만에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이 고대 도시에서 마야 문명의 실체를 밝히는 놀라운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굴 중인 팔렌케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팔렌케는 6, 8세기경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거대한 궁전과 신전 그리고 경기장까지 갖춘 거대 도시였습니다. 특히 비문의 신전은 당시의 번영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유적입니다. 1952년 메소아메리카의 고고학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발굴이 이곳 팔렌케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피라미드에서 파칼 왕의 무덤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달리 이곳의 피라미드들은 신전의 역할만 했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굴을 통해서 이곳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들도 왕의 무덤들도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높이 30m의 웅장한 피라미드에 비문의 신전에서 발견된 묘실은 마야 문명 최초로 발견된 왕의 무덤이었는데요. 20톤의 거대한 석관에서는 파칼 왕의 유골과 진귀한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멕시코시티 국립인류학박물관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 파칼 왕의 묘실입니다. 팔렌케의 최대 부흥기를 영도했던 파칼 왕은 비추로 만든 모자이크 가면을 쓰고 부활을 꿈꿨습니다. 비추는 고대 마야인들에겐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파칼 왕의 부활에 대한 염원은 관을 덮고 있던 거대한 묘비에 보다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고대 마야인들은 죽음이 즉 새로운 탄생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팔렌케 유적의 또 다른 무덤인 붉은 관의 신전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죽은 영혼과 세계를 연결하는 비좁은 통로가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왕족의 여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는 붉은 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붉은색은 아주 특별합니다. 태양을 숭배했던 마야인들은 영생을 기원하며 인간의 붉은 심장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팔렌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 심장부에 위치한 왕의 궁전인데요. 120년의 증축을 거쳐 완성된 건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 웅장함을 과시합니다. 특히 궁전의 심장부에 위치한 4층 탑은
마야 문명이 남긴 가장 높은 탑으로 건축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4개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궁전은 과거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냈죠. 파칼 왕은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가장 큰 정원인 이곳을 중요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팔렌계의 유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궁전입니다. 왕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4개의 정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 왕이 서 있던 자리 밑에는 마야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단에 새겨진 마야 문자와 부조 그림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왕이 직접 주관하던 일종의 재판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파칼 왕은 이곳에서 전쟁으로 붙잡아온 포로들을 심판하고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이 석조물들은 분명 포로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를 조장하도록 설계됐을 겁니다. 포로를 다루는 마야 전사들의 모습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용맹함이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마야 문자는 팔렌케 문화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당시만 해도 화려한 색채의 부조물로 치장되어 있던 왕의 궁전은 그 원형의 모습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현재도 건물 곳곳에 그 아픈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에요. 스페인 조사대가 이곳에서 나무에 불을 떼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벽면에 말이죠, 아름다운 해반죽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 이 불에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흔적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조각들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석회석 가루 반죽을 이용해서 부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화려한 색깔을 입혀 벽을 장식했는데요. 신들이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왕과 귀족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팔렌케 유적은 화재로 상당 부분이 훼손된 이후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왕궁 곳곳에서 발견되는 T자형의 구멍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 문자로 T자는 바람을 상징했는데요. 실제로 건물 내부로 바람을 들이기 위해 T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의미로 이 T자는 파칼 왕의 혈통을 상징했습니다. 궁전의 아현실 벽에는 파칼 왕의 대관식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왕관을 든 여성은 왕의 어머니이고 왕좌에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파칼 왕입니다. 61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파칼 왕은 어수선한 정국을 정리하고 팔렌케 역사에 전무후무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궁전의 벽인데요. 이 벽에서 이 벽에 있는 인물이 파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다리가 한쪽이 짧다는 것으로 인해서 파칼 왕의 그런 부조물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 무려 70년간 왕권을 유지했던 파칼 왕은 위대한 지도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이것은 습식 사우나 시설인데요. 구멍 밑으로 깊이 3m의 수로가 설치돼 있어 그 수증기를 이용해 사우나를 즐겼다고 합니다. 수로는 궁 전체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는데 덕분에 그 시절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수로를 지상으로 내어 오물을 쓸어가도록 만든 마야인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궁전 지하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역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된 이곳은 사후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지하에는 빛이 들도록 뒤집혀진 형태의 T자형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상과 지하를 구분짓는 상징적인 표시였습니다. 궁전의 지하 납골당에서는 석회로 뜬 실물 크기의 남자의 두상 몇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역사적 인물을 본떠 만든 거라면 죽은 왕이나 그 조상의 얼굴로 추정되는데요. 그 중에는 아프리카인과 중국인으로 보이는 석상도 함께 출토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는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고 믿는 마야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마야의 유적지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적인 존재였죠. 대중 집회를 열고 신성한 제물을 바치는 등 다양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신전의 기둥 밑에 특이하게도 해골이 조각되어 있어서 해골의 신전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 피라미드의 섬세한 장식들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태는 비교적 온전히 남았지만 열대 밀림의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견디지는 못한 거죠. 상형 문자조차 남아있지 않은 신전들의 내력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전과 십자가 신전은 파칼 왕의 아들 찬 발룸 왕 시대에 건축됐습니다. 팔렌케 피라미드는 오늘날까지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벨 아치라 부르는 마야인들만의 독특한 건축 공법에 있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코벨 아치 공법을 사용하면 내부 공간은 비록 좁아도 안정성이 뛰어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팔렌케 유적은 아직 10%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팔렌케 유적은 마야 문명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팔렌케를 뒤로 하고 유카탄 반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음 탐험지는 팔렌케와 함께 마야 문명 최고의 전성기를 함께한 고대 도시 욱스말입니다. 유카탄 북부 교역의 중심지였던 욱스말은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무엇보다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신전은 재미난 전설을 지닌 욱스말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은 마법사의 피라미드입니다. 마법사, 좀 무시무시하시죠? 왜 마법사냐면요, 알에서 깨어난 한 난장이가 단 하루 만에 이 커다란 건축물을 만들었다 해서 마법사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전설일 뿐입니다. 300년 동안에요, 5개의 신전을 차례로 증축해서 만든 그러한 피라미드가 진실이죠. 300년의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양식이 융화된 이 피라미드 곳곳에서는 특히 비의 신 차크의 조각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농경사회였던 고대 마야인들의 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욱수말의 건축물은 특히 이 지역에서 탄생한 푸크 양식을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총독 관저라 이름 붙여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길이가 100m, 실로 엄청난 크기의 건물인데요. 마야의 건축물은요 아주 투박합니다. 그러나 이곳 욱수말에 있는 건축물을 보십시오. 당시에는요 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돌을 이처럼 그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이 큰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마치 두부처럼 육면체로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의 상반부는 회반죽으로 돌 조각을 붙여 화려하고 섬세한 모자이크 문양을 연출했습니다. 총독관은 푸크 양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기하학적 문양들 속에서 비의 신 차크의 모습이 도드라져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동서로 약 600m, 남북으로 1000m의 규모로 펼쳐지는 욱수말의 건축물 중에 무려 78개의 방이 있다는 여자 수도원은 푸크 양식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널따란 4개의 건물이 사면을 감싸고 있는 이 건물은 형태가 마치 스페인에 있는 여자 수도원과 매우 흡사합니다. 건물 모서리를 비의 신 차크의 얼굴로 뒤덮은 장식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벽을 장식한 다양한 신들의 모습에서 자연과 신에 대한 마야인들의 무모하리만치 강렬했던 믿음이 느껴집니다. 신을 형상화한 장식물로 미루어 여자 수도원은 신관의 주거지나 중요한 의식과 제사를 지내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그 옛날 철제 도구나 수레조차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무거운 돌을 이용해 이처럼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팔렌케와 욱수말의 전성기를 이어간 또 다른 고대 마야의 유적에서 과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마야인들은 천문학에도 밝았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치첸이트사는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마야의 다른 도시국가들이 쇠퇴하던 10세기 이후에 최대 번영기를 맞아 전통적인 마야 문명과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들을 남기게 됩니다. 완전히 정글 속에 묻혀있던 치첸이사의 최대 매력은요 마야 문명과 톨테카 문명이 만났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두 문명이 합쳐서 생겨난 치첸이사의 미술이나 건축 그리고 종교적인 신화에는요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치첸이트사는 450년 이트사족에 의해 건설됐지만 11세기에는 톨텍족의 땅이 됐습니다. 마야 문명과 톨텍 문명이 빚어낸 웅장한 건축물들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치첸이트사 유적의 백미는 도시 심장부의 우뚝 선 높이 24m의 신전 엘 카스티오입니다. 성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경사 45도의 가파른 계단을 기어다니듯 조심스럽게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높고 위험한 계단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렇게 45도 경사로 아주 급경사를 이루는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신관이 이 제단을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관의 등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신관의 등을 볼 수 없도록
지그재그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엘 카스티요는 마야인들이 뱀의 신이자 풍요의 신 쿠쿨칸을 찬양하기 위해 건설했는데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둥근 주춧돌을 놓아 세운 작은 신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뱀의 신 쿠쿨칸의 신전입니다. 천년 전 이 신전 안에서 신관이 사람의 배를 갈라 심장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신전 내부 기둥에는 쿠쿨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과거 마야 톨텍 문명의 화려했던 역사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엘 카스티요의 신 쿠쿨칸은 마야 톨텍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마야 문명과 호전적인 중앙권의 톨테카 문명과의 융합이 증거,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가 중앙권의 테오티아칸에서는 그 케살코아트라고 불리우던 그런 뱀의 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의 뱀에는요, 비록 그 깃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에 이렇게 빠짐없이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뱀은 이곳에서는 이 쿠쿨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춘분과 추분이 되면 이곳 엘 카스티요 신전에서 쿠쿨칸 신이 하강하는 진기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는 1년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천 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이 웅장한 신전은 전사의 신전으로 불립니다. 전사의 신전이란 이름은 바로 신전을 둘러싼 이 기둥 때문에 붙여진 것인데요. 통돌을 사용했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이곳의 기둥은 큰 돌을 쌓아 올린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둥근 기둥 군 옆으로 이어진 사각기둥에는 전사들과 포로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신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인들은 쿠쿨칸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신간과 전사를 주축으로 건설된 마야의 도시국가들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길이 147m에 폭 47m 규모의 이 거대한 건축물은 마야인들의 국위 경기장입니다. 이들에게 공놀이는 단순한 공놀이를 넘어서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골문인데요. 그러나 골을 넣어 경기에서 이긴 팀은 신에게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승자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예로운 선택이었기 때문인데요. 경기장 양편에는 당시 참여했던 전사들의 모습을 도들새김한 8.5m의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전사들은 다음 세상에 왕족이나 귀족처럼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구기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제규어의 신전입니다. 마야인들에게 강하고 빠른 제규어는 공포의 존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는데요. 신전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제규어상은 제단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금성의 제단으로 불리는 이 작은 제단은 치첸이트사에 있는 또 하나의 제규어 제단입니다. 벽면에 새겨진 부조 벽화로 인해 제규어와 독수리 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는 제기어와 독수리의 재단입니다. 제기어가 사람의 심장을 먹고 있는 모습, 또한 그러면요 독수리가 사람의 심장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의 성이란 이름의 촌판틀리는 제물로 바쳐진 해골을 대중에 공개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낮은 단의 사면에는 이를 드러낸 다양한 표정의 해골들이 조각돼 있는데요. 13세기까지 강력한 국가를 일으켰던 치첸 이트사 역시 다른 마야의 도시국가들처럼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열대 밀림 한가운데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운 고대 마야인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인류 역사의 위대한 문화유산들은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고대 마야 문명은 언젠가 그들의 선명한 역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